숨소리 힐링 시어터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절망과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베르 까미가 말합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삶을 사랑할 수 없다.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사회에 절망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절망사란 자살,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것을 지칭하는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18년 동안 사망한 미국인보다 이 절망사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요. 오직 나에게만 닥친 불행이라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는 없죠. 한겨울에도 움트는 봄이 있는가 하면 밤의 장막 뒤에는 미소 짓는 새벽이 있다. 칼릴 지브란의 말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소설 페스트에서 중세 흑사병의 절망적인 상황을 전하면서도 인간의 그런 재앙을 이해하며 다시 손잡고 극복하는 모습을 그렸죠.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역시 대공황이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클레어 루스. 희망은 삶 속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며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유진 오닐.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게 한다. 헬렌 켈러. 절망과는 조금 다른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도 아주 오래됐죠. 영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3%가 외로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엄습하는데요. 비혼, 이혼 증가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홀로 사는 법,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법을 적극적으로 터득해야겠죠? 시인 정호승의 시 중에 수선하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일생 연구하는 철학자 중에 독신자가 많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죠. 칸트,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쇼펜하우어, 니체.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여, 나는 앞으로 혼자가 된다. 자네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두 혼자가 되라. 나는 그것을 바라노라. 철학자들은 고독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하지 말란 법은 없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저자 사이토 다카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마음 둘 곳이 없어 괴로울 때는 지금 자연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자. 그때 사람은 고독하지만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몽상을 통해 혼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이 고독을 사귐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육체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정신생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금방 고독을 느낀다.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생활이 풍부한 사람은 좀처럼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항상 자신과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그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기에서 고독 대처법이 나옵니다. 정신생활을 잘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사색과 명상, 일기쓰기, 예술작품 감상, 독서 등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것들은 자기 자신과의 좋은 대화법이니까요. 음악이나 미술 감상, 그리고 독서는 예술가 혹은 작가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죠. 이런데 애써 취미를 붙이면 비록 몸은 혼자라도 마음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아 시인의 고독하다는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